만약 내일 아침 당신의 계좌에 3천억 원이 입금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축배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새 차를 사러 가시겠습니까? 하지만 통계는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역대 거액 복권 당첨자의 70%는 5년 안에 파산하거나 이혼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합니다.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갑자기 불어난 부는 축복이 아니라 당신을 목을 노리는 피의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운 좋게 돈을 번 사람들의 가십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손에 넣고도 그 돈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사회적 유령이 되기를 선택한 자들의 치밀한 은둔 기술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당신을 사랑했던 가족은 채권자로 변하고 친구는 약탈자가 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름과 얼굴, 심지어 과거의 기록까지 모두 지워버리는 자산 방어적 증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권 당첨 후 왜 1년간 아무도 모르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체를 숨겼는가에 대한 실화 기반의 은둔 공식을 파헤칠 것입니다. 당신이 믿어왔던 돈을 쓰는 법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진짜 부자들은 돈을 쓰는 법보다 돈으로부터 나를 숨기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자, 자본의 습격으로부터 영혼을 지켜낸 자들의 은밀한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손에 3천억 원짜리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나요? 당장 사표를 쓰고 세계의 길을 떠나고 싶습니까? 하지만 잠깐 숨을 멈추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 종이를 쥔 순간부터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당첨 사실을 입 밖으로 내뱉는 찰나 당신의 휴대전화는 고장난 것처럼 울려댈 것이고, 평생 연락도 없던 먼 친척이 병원비를 구걸하며 당신의 집 앞을 지킬 겁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녀는 납치의 타겟이 될 수도 있죠. 이건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로또의 저주라고 불리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리한 자들은 당첨금을 찾으러 가기 전 가장 먼저 가면을 씁니다.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법적 사회적으로 지워버리는 은둔 기술의 시작입니다. 2016년 중국 광시성 한 남자가 약 40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는 수령 현장에 노란색 사자인형 탈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해악적인 광경이라며 웃었죠. 하지만 그의 인터뷰는 서늘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게을러질까 봐 두렵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는 당첨금을 수령한 뒤 바로 다음 날 다니던 직장에 평상시처럼 출근했습니다. 그의 계좌에는 400억 원이 잠자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구내 식당에서 3,000원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은둔 기술의 1단계, 일상의 동결입니다.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당신의 외형은 가난해져야 합니다. 부의 냄새를 풍기는 순간 약탈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1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평범한 가장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 사이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자산을 수십 개의 유령법인으로 쪼개어 세탁하고 추적 불가능한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요새화 작업을 끝냈습니다. 여기 더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뉴햄셔주의 한 여성은 2018년 파워벌 6천억 원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주의 법은 당첨자의 이름과 거주지를 공개해야만 돈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죠. 그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당첨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름을 밝힐 수 없다며 주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그녀의 평화로운 삶은 살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명 대신 신탁의 이름으로 돈을 수령하는 마법을 부렸죠. 이것이 바로 록펠러도 사용했던 기술, 소유권을 안개 속으로 숨기는 기술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당첨금을 확인한 순간부터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침묵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왜일까요? 거액의 돈을 손에 넣으면 인간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판단력이 마비되고 전능감에 휩싸이죠. 이때 사고를 치는 겁니다. 진짜 은둔자들은 이 기간을 사회적 사망 연습 기간으로 활용합니다. 첫째, SNS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활동을 서서히 줄여나갑니다. 둘째, 주변인들에게 요즘 사업이 힘들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기대감을 원천 차단합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및 자산 전문가를 익명으로 고용해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에너지의 전입니다. 그 에너지를 다룰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불길에 다 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부자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당첨된다면 당신은 기꺼이 탈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박수 속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진실은 이제 당신의 영혼까지 파고들 것입니다. 이제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확실한 은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청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을 벌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행복하게 살 거야. 미안하지만 그건 자본주의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순진한 환상입니다. 3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당신의 이름 옆에 붙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아들도 친구도 남편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에게 살아있는 현금 인출기일 뿐입니다. 부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주변의 결핍은 도끼로 변합니다. 너는 그렇게 많은데 나 이거 하나 못해줘? 라는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둔의 대가들은 선택합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가장 먼저 관계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잔혹한 뺄셈을 시작합니다. 영국의 한 고액 당첨자 에이드리언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는 당첨 직후 가장 친했던 친구들에게 수억 원씩을 조건 없이 선물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돈을 받은 친구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왜 나한테는 저 친구보다 적게 줬느냐며 그를 고소하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적 파멸을 맞이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은둔자들은 이런 비극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바로 사회적 부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빚을 져서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져 전 재산을 날렸다는 연극을 하며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킵니다. 주변 사람들이 쨉쨉 불쌍한 사람이라고 당신을 불쾌한 기억으로 분류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방패입니다. 자, 관계를 끊었다면 이제 물리적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은둔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120km의 법칙이 통용됩니다. 당신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동네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장 취업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수천억 원 당첨자가 은둔 생활 10년 동안 동네 마트의 야간 재고 정리 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무르는 거물이지만 밤에는 9달러짜리 시급을 받으며 박스를 나르는 삶.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평범함이라는 마스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조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을 완전히 버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3대 7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3. 진짜 당첨금의 3%만 노출합니다. 코인 투자로 10억 정도 벌었어 라고 말하며 작은 아파트 하나를 해줍니다. 7. 나머지 97%의 전제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붙입니다. 여러분, 은둔 기술의 가장 큰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누구니가는 이를 불행이라 부르겠지만 은둔자들은 말합니다. 외로움은 내 자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박수와 환영은 결국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가기 위한 소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기꺼이 그 소음을 차단하고 고요한 부의 주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진실은 이제 당신의 영혼까지 파고들 것입니다. 앞선 챕터에서 얼굴을 가리고 관계를 끊는 소프트웨어적 은둔을 배웠다면 이제는 당신의 자산을 물리적으로 타격 불가능하게 만드는 하드웨어적 요새화를 다룰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겠지. 아니요, 그것은 자본주의 정글에 고깃덩어리를 던져놓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의 세금 추적, 소송 변호사들의 덫, 그리고 예상치 못한 파산의 위협까지. 당신의 이름이 적힌 자산은 언제든 누군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둔의 정점에 선 자들은 결코 자신의 이름으로 자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률과 시스템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 뒤로 숨어버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자본을 파편화하고 요새화하는지 그 은밀한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미국 델라웨어주에는 노스 오렌지 스트리트 12029번지라는 평범한 2층 건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주소지에만 30만 개가 넘는 기업이 등록되어 있죠. 록펠러 가문을 포함한 전 세계 초부유층이 이곳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익명성입니다. 은둔기술자들은 당첨금을 수령하기 전 이곳에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자로 자신의 본명 대신 대리인이나 법률법인의 이름을 올립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이 3천억 원으로 빌딩을 사도 등기부등본에는 당신의 이름이 아닌 델라웨어 소재의 골드 트러스트라는 이름만 남습니다. 이것이 은둔기술의 핵심인 익명 소유권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틈새를 이용해 자신을 법률적 안개 속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은둔자들에게는 생존 수칙입니다. 실제로 한 유럽의 은둔 당첨자는 자산을 7개국 20개 은행으로 쪼갰습니다. 30%는 스위스의 비밀 계좌에, 20%는 싱가포르의 달러 자산으로, 20%는 조세 회피처의 금 현물로 분산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파편화하면 특정 국가의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전체 자산의 90% 이상은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그들은 자산을 디지털 모래알로 만들어 전 세계 네트워크에 뿌려버립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수천억 원의 주인인 그들이 법적으로는 저소득층이나 평범한 월급쟁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신탁으로부터 매달 딱 300만 원의 생활비만을 월급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실제로는 신탁의 법인카드를 휘두르며 전 세계 어디서든 왕처럼 군림합니다. 소유하지 않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록펠러 가문이 전수해온 부의 궁극적인 완성형입니다. 여러분, 이제 3단계에 걸친 은둔의 기술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아도 저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은둔자들은 웃으며 대답할 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자유는 오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완성된다. 자본주의는 거대한 게임판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자신의 패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자입니다. 당신은 시스템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먹이가 되겠습니까? 진실은 때론 불편하지만 그 진실을 아는 자만이 부의 매트릭스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깊은 곳의 비밀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